송은재TV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상과 관련해서 많은 얘기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 부친의 과거 사진, 가족 사진도 많이 공개를 했습니다. 또 많은 얘기거리도 공개를 했습니다. 이 가족끼리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사진, 과거 사진을 보거나 이러면 다른 사람이 보면 참 많이 닮았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부친인 윤기중 교수와 참 많이 닮았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스타일도 닮았다, 성격도 닮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저는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진이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 때 윤기중 교수가 그러니까 VIP로 분류가 돼서 취임식 단상에도 많은 사람들이 앉습니다. 단 아래에 4만 명이 모였었죠. 그런데 자신이 고집을 해서 단상에 올라오지 않고 단 아래에 앉기를 고집했다. 단 아래에 앉아있는 그 모습, 그 사진이 공개가 돼서 참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가족은 이렇게 단상으로 모시는 것이 또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단상으로 모시는 것이 관례였는데 극구 자신이 사양을 했다. 더 귀하고 중요한 사람을 단상으로 모셔라. 자신은 사양하겠다라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 고집을 꺾을 수는 없기 때문에 단 아래에서 이렇게 취임식을 지켜봤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당시에 박주선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도 한사코 사양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일반석으로 모셨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사진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오랜 지인이 이 아버지를 알아보고 이렇게 인사드리러 가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진이 찍혔다. 그래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 옆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여동생도 있고 한 모습이었습니다. 꼿꼿한 학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또 여기에서 느껴지는 것이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강조했다라고 하는 언제나 원리부터 파고들어라. 어떤 사안이든지 원칙대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이런 아버지의 영향 그런 부분들을 읽을 수 있는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북한이 조문을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북한은 개인적인 이런 관계가 없으면 조문을 하지를 않죠.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모친상 때는 조문을 했는데 라고 이렇게 비교가 되기도 하는데 직접적인 윤석열 대통령과 접촉도 없었고 또 지금의 남북 관계를 얘기하는데 북한은 남북 관계와는 관계가 없이 그러니까 김대중이나 노무현, 문재인 이런 개인적인 관계가 있을 경우에 2.25 비롯해서 조문을 하는 이런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조문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조촐하게 가족장으로 치르겠다라고 하는데도 많은 조문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이라든지 일반 이 기업의 조문객들은 극구 사양을 하고 극구 이렇게 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야 많은 정치인들도 조문을 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 용산과 신촌을 오가면서 지금 국정도 보면서 이렇게 같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상주 역할도 해야 되고 오는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차질 없이 준비도 해야 되고 내일이 발인인데 내일 발인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바로 미국으로 향한다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상을 계기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어서 눈길을 끕니다. 이런 와중에 참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민주당 지지자 일부입니다. 일부. 개딸 중에서도 일부일 겁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상에 대해서 악담과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근우 경향신문 칼럼니스트입니다. 위근우가 자신의 트위트에 이런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살 날린 게 잘못 갔나? 살을 날렸다. 이 주술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죽기를 바랬는데 윤 대통령의 부친이 별세했다. 살을 날렸는데 그게 잘못 갔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 댓글에 인간이기를 포기했다. 창피한 줄 알아라.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많은 반박하는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위근우 뿐만이 아닙니다. 이재명의 팬카페죠. 재명인의 마을.
여기에도 조롱하고 저주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광복절인 15일에 별세를 했다. 기쁜 광복절이다. 축배를 들자. 친일파가 광복절에 죽었다. 뭐 이 밖에도 왜 혼자 가셨느냐. 아들도 동행해야지. 나라 말아먹을 아들을 생산한 자. 빠른 시일 내에 아들 부부 데리고 가라. 저런 인간에게 별세라는 말이 아깝다. 이건 뭐 폐륜을 넘어서 사람의 뭐 이럴 때는 참 인두껍을 쓰고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막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참 오래도 살았다. 친일 부역자들은 참 오래 산다. 남들 피 빨아먹어서 그런 거겠죠. 광복절에 아주 좋은 소식이다. 우리가 바란 건 아드님 사망이다. 순장해야 한다. 아들 감옥 가는 거 꼭 봤어야 하는데 아쉽다. 뭐 이런 참 믿기 힘든 이런 저주 악담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더라도 상을 당하고 나면 이렇게 위로하고 조문하는 것이 우리의 참 오랜 전통이었는데 이게 뭐 정치판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저주와 욕설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광복절 기념사,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해서 거의 다 했다라고 보입니다. 광복절이었는데 굳이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었느냐? 우리 역사에 대해서 일본의 침탈에 대해서 한마디쯤은 했어야 하지 않느냐? 뭐 건국 부분을 정리한 건 그렇다 하더라도 또 북한과의 부분에 대해서 전체 공산주의자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일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거기에 맹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들 그렇게 세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러면 중도의 표를 잃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젠 광복절도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한미일 미래로 나아가자. 지금 한미일 이 협력체제가 아니고서 북한 핵에 대항할 방법이 있느냐. 또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다라고 했을 때 미국과 일본과의 협력관계 구축 이외에 다른 어떤 비전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지금 뭐 소위 보수, 우파 쪽으로 너무 기울게 되면 중도를 놓친다 이런 이야기를 흔히 하는데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제대로 된 정책을 내고 그 정책을 상대편의 정책으로 보완하는 이런 노력들을 계속해가는 이런 실용적인 국정 운영을 한다면 뭐 진보 아니라 서로 간에도 교차 지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문제는 민주당 일부에 그러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도 짚었습니다. 비열하고 폐륜적인 이 지금 진보나 좌파의 이름을 하고 있는 이 전체 공산주의를 맹종하는 그걸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 이 부분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친상을 당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저주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보수, 우파는 이런 일은 없어야겠다. 보수, 우파가 보수의 정체성을 지키면 진보까지도 지지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진보 좌파의 그 일부의 지역과 이권에 결탁된 극렬 지지자들, 그 사람들을 뺀다면 제대로 된 보수의 정체성만 가지게 되면 많은 저는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절반이 넘게가 사실은 보수의 이념을 지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자기들도 합니다. 이게 지금 지역 이권, 정치적인 이 이권 관계에 얽매여서 이제 민주당으로 가게 되고 뭐 그런 지지도 하게 되고 이렇게 엇갈려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보수 우파에서 좀 품위 있고 책임감 있는 이런 태도, 이 자세만 보여준다면 지지층은 얼마든지 넓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보수는 태도가 중요하다. 책임감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 진보 좌파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은 이권 카르텔, 그것으로 엮어져 있어서 이런 필요하면 이런 저주를 퍼붓고 이런 욕설을 퍼붓는 이런 잘못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런 저주의 말들을 SNS에서 모두 근절시킬 방안을 찾아야 한다. 나아가서 가짜 뉴스도 근절시킬 방안을 찾아야 한다. 흔히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지금의 이재명의 민주당, 저 이재명의 민주당의 가짜 뉴스,
저런 뭐 또 민노총을 동원한 시위 이런 부분에 대항하기 위해서 보수 우파에서도 필요하면 때로 가짜 뉴스 또는 뭐 극렬 시위를 통해서 폭력에는 폭력으로 대항을 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지금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부 일리가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상황별로 워낙 이재명의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 때부터 저 폐악질이 너무 심각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런 부분이 인정이 되기도 하지만 결국은 법치입니다. 주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법치입니다. 깡패, 조폭을 잡는 것은 법으로 잡아야 합니다. 조폭을 잡기 위해서 또 조폭을 만들 수는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보수의 정체성이다. 보수 우파의 태도다라는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윤 대통령이 부친상을 당했는데 여기에 참 좋은 미담들이 이렇게 나와서 눈길을 끌고 감동을 주는 부분도 좋지만 이 저주 섞인 이런 말들까지 나오는 이걸 보면서 이걸 어떻게 근절시킬 것인가 라는 생각을 고민하게 됩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